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들어가기 너무 오른 거 아닐까? 앞으로도 좀 2차전지주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들어가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지나치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너무 낮았던 거고요. 그 이제 낮았던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작년 추석에 이제 매주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이제 서정덕 TV에서 배터리 아저씨의 8종목,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종목들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쭉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밸류에이션 했을 때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30배인가 40배인가 하여튼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도? 앞으로.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작년 9월 시점에. 작년 9월 시점에. 예, 작년 9월 시점에 7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해보니까. 그때가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 예, 지금 이제 50만 원 좀 넘어갔으니까 네. 700만 원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한 4배 정도 상승을 한 셈이고요. 나머지 이제 700 간다고 보면은 이제 아직도 10배 이상 남은 거니까, 그러면은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올랐다 또는 많이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앞으로 올 수 있냐, 앞으로 내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에코프로 지금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차티스트들 쪽의 관점인데, 그거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투기적인 성격에 사실 가까운 거고요. 차트가 100% 맞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이 주식을 사서 최소한 3년은 갖고 가야, 그래야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에코프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고, 그러면 그 이익을 현재 가치로 이제 그 할인해 왔을 때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계산해서, 그 다음에 그 계산을 바탕으로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차트를 보고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회사가 작년에 이익이 얼마가 났고, 올해 얼마가 날 건지, 3년 뒤에는 얼마가 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연구나 이제 뭐 그런 거 확인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보니까 비싼 것 같아 해서 이제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이 좀 무책임한 행동이죠, 사실은. 회사의 성장성을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3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어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3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원래 이게 베이스 자체가 3년 전에 선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선주문 받은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할지가 지금 다 너무나 확연하게 사실 좀 알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변수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스스로 조정해 보면서 이제 가정을 세워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산업 업종들을 담당했었는데, 그 담당했던 업종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하기 사실 쉬운 업종입니다. 배터리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고, 그 수주는 다 확정돼 있고, 그 확정돼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그 메탈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 따라갖고 가격 변동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과정만 조금 조정해주면은 이제 충분히 추정치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되게 쉬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자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그 CEO를 맡고 계시는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가장 이제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 말씀이 2차 전지 산업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용이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제 뭐 맞아요, 그 말씀이. 그러면은 그 배터리 산업 자체가 얼마나 그 앞으로 또 성장을 하는 것도 좀 궁금한데, 예.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IHS 마켓이라는 이제 그 연구 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조사 기관의 보도에,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거다. 와. 25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3년. 2년? 3년 남았습니다. 예, 3년 남은 거죠. 23, 24, 25니까. 진짜요? 예, 진짜로.
진짜로.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3년치 지금 1,000조 수주를 받아놨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3개사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보면 2035년 정도가 돼서 전 세계 자동차들이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대략 이제 한 1억 대 정도 한 차가 팔리거든요. 그때 돼서 이제 배터리 가격을 제 추정으로는 대략 한 대당 한 4천만 원씩 들어갈 걸로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 1억 대 곱하기 4천만 원이면 얼마냐면 4천조거든요. 4천조. 4천조 시장입니다. 4천조 시장. 너무 보통 숫자 숫자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 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 규모가 대략 한 2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크네요. 진짜 큰 시장입니다. 원래 큰 시장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원래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의 5배 규모거든요. 아, 원래도.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그 개별 소비 품목 중에서 제일 큰 지출을 하는 게 사실 자동차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제일 비싸죠. 예, 한 달에 대략 보면은 뭐 사람들마다서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겠지만, 일단은 이제 차 구입비부터 해서 대충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이제 뭐 한 10년 쓴다고 하면은 매년 이제 500만 원씩 쓰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차값만. 그래서 이제 12달이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고, 기름 넣을 거 아닙니까? 기름 한 20만 원 넣고, 보험료 넣고, 사고 나면 돈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것도 계속 갈아야 되고 하면은 뭐 한 100만 원씩 그 지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가구에. 근데 이제 그만큼 쓰는 게 없어요. 그러겠네. 예. 그러면 그 차 값에서 배터리 가격은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요? 와, 그러면 정말 큰 시장인 건데, 우리나라 배터리의 그 기술력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기술력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화학 산업은 이제 전형적인 3D 산업입니다. 3D? 3D. 예. 3D가 이제 Dirty, Dangerous, Difficult. 그 3D. 예, 네. 그 3D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덜티한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겁니다. 화학 산업은 특히 정밀 화학 쪽은 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같은 이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그 화학 산업을 점점 철수해서 없어요. 화학 산업 자체가, 정밀 화학 쪽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밀 화학 베이스를 이제 그 공장을 갖고 있는 이제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이 딱 세 회사가 있는데, 한중일. 네. 한중일. 이 세 개 나라만 배터리 산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화학이랑 배터리가 관계가 있나요? 예, 화학 산업입니다. 배터리는. 예. 그리고 화학이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화학 기술 기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배터리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NCM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금속 덩어리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게 아니고, 가루가 들어갑니다. 가루? 예, 미세먼지급의 가루가 들어갑니다.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니켈 가루, 리튬 가루, 코발트 가루, 망간 가루, 이런 형태의 가루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 쪽 그 업계 용어로는 이제 분체 기술이라고 파티클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그 이제 그 파티클이 아주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이제 가루들인데, 1마이크로는 1000분의 1밀리미터예요. 그러면 이제 10마이크로면은 100분의 1밀리미터 크기고요.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러겠네요. 예. 지금. 그런 가루들이 모여갖고 차가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 예를 들어갖고 지금 테슬라가 이제, 우리도 배터리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습다라고 하는 게, 테슬라가 언제 그 가루를 만져본 적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왜냐면 반도체도 뭐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미국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배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가루를 다루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 가루들이 진짜 말썽꾸러기 가루들이에요.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그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에코프로의 이제 그 이동채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배터리 산업은 경험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력이 쌓이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한 게 이제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이 이제 1992년부터 이제 시작한 거고요. 30년이 넘은 거죠. 30년이 넘었네요. 예. 양극재 사업은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지 모르니까 그 전기차가 도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거든요. 이 양극재 한번 개발해 보자. 국책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지금 에코프로 그룹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일모직이 같이 사실 있었습니다. 2004년에 국책까지로 제일모직. 삼성그룹에 삼성그룹에 제일모직에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다가 3년 해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원하는 그 화학적, 이제 전기적 특성을 가진 양극재를 만들려면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총 12년 4개월이 걸렸고요. 12년 4개월? 예. 12년 4개월이 그게 어떻게, 왜 걸리냐면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죄송한데 그 양극재라는 게 뭔가요?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게 배터리에 저기 양극에 들어가서 리튬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게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제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의 성능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결정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극 활물질의 특성을 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요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저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해서 이제 수만 번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이는 게 잘 붙는 거다.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12년 4개월 동안 찾아갔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잘 나가는 게 그래서 잘 나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거든요. 그거는. 방금도 그 정밀화학 말씀해 주시면서 정밀화학은 지금 한중일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인 CATL이 세계 1등 기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의 소치죠. CATL은 이게 이제 중국은 배터리의 성능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제조업체한테는 보조금을 주고 LG의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안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CATL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기준에서 보면은 전 세계 팔린 전기차 중에서 100대 중에 65대가 중국에서 팔린 거거든요. 와,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그 65대를 다 CATL이 먹은 거예요. 돌이 쳤으니까. 그래서 1등 한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기술적인 수준으로 보면 CATL은 우리한테 한참 많이 뒤처진 회사입니다, 사실은. 저희 금양이 이제 신규로,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기술력이 떨어져요, CATL은. 근데 그 테슬라가 어쨌든 그 배터리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나요? 테슬라는 금량부터 넘어야 됩니다. 금량의 벽을 넘기지 않고서는. 금량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처음에는 이제 데모 플랜트를 만들어요. 양산전, 시범 생산하는, 초규모 생산하는 이제 공장을 먼저 그 라인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시범 생산을 해서 샘플을 이제 먼저 뽑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이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되면, 그 다음에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모 플랜트, 그러니까 시범 생산하는 그 라인에서 나오는 이제 배터리를 보통 저희가 A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 A 샘플 정도가 지금 돌아다니는 이제 그 정도거든요. 테슬라는. 그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USCD라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거기서 그거를 이제 돌아다니는 그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 있는 4680 배터리를 분해를 해갖고, 그거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배터리의 성능이 원래 나와야 되는 만큼의 성능에서 한참 못 미치는 불량품 수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확인해 본 것도 이제 똑같은 동일한 이제 결과였고, 그러니까 A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양산 얘기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못 쫓아옵니다. 이게 그만큼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술이 되게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그 양극재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내 양극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니켈 함량이 90% 이상 되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자동차의 성능이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30% 정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성능도 더 좋아지는 게 울트라 하이 니켈 이제 양극재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최근까지 4개였다가
최근에 하나가 더 생겨갖고 총 5개인데 전 세계에서 네. 그 5개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오. 이제 에코프로비엠, 네. LG화학, 네. 포스코 케미칼, 네. LNF, 그리고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가 최종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5개입니다. 이 5개밖에 없고요. 네. 요 범위 안에 들어야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기존에도 전기차는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는 이제 벨기에의 유미코아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회사,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그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 개발에 다 실패해갖고 걔들의 시장을 우리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이 다 뺏어 먹고 있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주가가 좋지 않았고요. 양극재만 좋았습니다. 소재 중에서는. 그 왜 그러냐면은 다른 애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슬로우 해갖고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게 줄든지 늘어도 많이 못 느는데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거의 매출이 한 2배, 3배가 늘었고 와. 영업이익도 2배, 3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2배, 3배가 늘었으면은 당연히 주가도 2배, 3배가 올랐어야 마땅한데 안 올랐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게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한 달 만에 모두 다 반영된 거예요. 예, 한 달 만에 예, 작년에 올랐어야 될 게 작년에 만났어야 됐는데. 작년에 올랐어야 되는 부분의 절반만큼 지금 올라간 겁니다. 아. 앞으로 또 절반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대략 한 22만, 23만 원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연말에는 제가 봐서는 대략 한 뭐 40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계좌 어딨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 말씀해주신 양극재 기술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좋은 양극재가 있어도 네. 그거를 이제 배터리 회사가 그 컨트롤 못하면 그거 좋은 양극재를 갖다 줘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서 중국의 CATL한테 주고 그 CATL이 그거 가지고 배터리 만들면은 좋은 배터리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못 만듭니다. 어. 그만큼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면은 이걸 굽는 것도 어렵고 이 구워 갖고 나온 그 양극화 물질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니켈이 들어간 이제 양극재를 양극재를 갖고 배터리를 완성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제 양극재 업체가 한 8할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면 나머지 2할은 이 배터리 업체들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배터리에 관한 한 그런 건가요? 예, 예. 배터리의 가치라고 따지면은 8대 2다.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게 되게 더 민감해져 가지고 더 이제 조심조심 다뤄야 되고 화재 안정성 부분도 이제 최종적으로 배터리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 잘 다뤄야 되는 이런 이제 좀 고난도의 또 과제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배터리 회사가 이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만큼의 실력이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한국의 LG에너솔루션, 이제 삼성 SDI, SK On, 그리고 저희 이제 금양 정도 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방금 그 배터리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 가치가 양극재가 8이고 이제 2가 배터리 만드는 그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배터리에 대한 이익도 8대 2로 가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을 갖고 안정화시키는 배터리, 울트라 하이니켈이 들어가는 이제 제대로 굴러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갖고, 일단 양극재가 있어야 되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한 8할 정도의 지분이 있으면, 나머지 20%는 예민한 양극재를 갖고 안정적인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이제 배터리 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한 20% 정도의 또 저기 있는 거고요.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율을 잡는 겁니다. 아, 수율. 예. 그 완성품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정품이 몇 프로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게 제조업이면 결국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짠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환장하고 미치죠, 사람이. 예, 예. 아, 이게 뭔가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반응을, 예, 가루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거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루가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반응을 할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루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그 고려 청자를 빚는 과정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요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학은. 요리도 보면은 이제 그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요새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프랜차이즈도 프랜차이즈 본점하고 프랜차이즈 지점하고 맞아. 맛이 달라요. 맛이 맞아요. 다르다니까. 네, 맛이 달라. 예. 똑같은 재료로 레시피를 딱 주잖아요. 네. 레시피를 갖고 만드는데도 집집마다 맛이 다르다니까요. 저희 이제 기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 배터리 만드는 과정은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어렵나 보네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이제 높고 깊은 혜자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 규모가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삼박자를 확실히 갖춘 주식이에요. 이거 무조건 사면 됩니다.